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엘리엇입니다. 정말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와 같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필수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1년째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번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인들 사이에서 한국 박사로 불리다 보니 친구들은 한국 여행 전에 저에게 많은 정보를 문의하곤 합니다. 심지어 저에게 비행기 표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부득이한 업무 일정으로 인해 한국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한국을 방문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그들에게 꼭 사오라고 신신당부했던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기념품으로 반드시 구매하는 품목들 말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인들은 금전적인 부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 여성들은 단 1달러라도 아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렴하지만 미국에서는 매우 비싸게 판매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양제, 특히 유산균입니다. 혹시 미국에는 약국 브랜드도 많고 영양제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 좋은 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품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좋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한국 약이 특별히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의 영양제가 몸에 좋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인식이 팽배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거의 트렌드급으로 인기 있는 유산균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한국에서는 어차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국에는 이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유산균 브랜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심지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다른 효과, 좋은 유산균 제품들은 포장이 너무 딱딱하고 투박하며 못생긴 디자인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유산균은 마치 맛있는 박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은 주로 여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여성들은 평소에 영양제를 많이 섭취하긴 하지만 유산균만을 따로 구매해서 먹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국 유산균의 포장은 대체로 딱딱하고 약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유산균의 포장은 다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한국인 배우 중 한 명인 서준이 마치 맛있는 음식을 광고하듯이 이 유산균을 광고합니다. 여성들이 어찌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특히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유산균이 미국 제품보다 효과가 좋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리기 좋은 품목도 있습니다. 바로 홍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홍삼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삼은 한국에만 있는 특유의 품목입니다. 홍삼은 가끔 한국 드라마에도 등장하며 어르신들이 드시면 좋은 한국 고유의 약자의 같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10년 이상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어르신들이 미국 어르신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아는 미국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홍삼이 꽤 유명하여 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오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브랜드, 바로 설화수입니다.
설화수는 원래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너무 고가여서 일반적인 한국 어르신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돈이 많은 부유층 어르신들만 쓰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설화수가 전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국 스킨케어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도 엄청나게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한국은 스킨케어 제품의 수준이 워낙 높아서 가격이 싼 것을 사더라도 보통 만족스러운 품질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설화수는 너무 비싸서 한국 내에서는 판매량이 부진하자 이제 외국 젊은 소비자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설화수, 액슈의 화슈라는 이름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까요? 저는 이것이 옛날 이야기나 수업 같은 느낌을 주며 오래되었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들에게는 이 설화수라는 이름이 영어로 발음했을 때 뭔가 엄청나게 젊고 예쁘며 흠잡을 데 없는 이름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듣기에 미국 이름인 수, 메리, 린다, 같은 이름은 그냥 미국 이름일 뿐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 이름들이 매우 순수하고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설화수라는 이름은 뭔가 신선하고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설화수는 광고 모델을 블랙핑크로 정역 교체했습니다. 모델을 바꾸자마자 판매 실적이 즉시 급증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모델 교체 후 미국 친구들이 한국에 간 저에게 제발 설화수 하나만 사다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곤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설화수를 구할 수 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설화수를 사오라는 요청이 매우 많습니다. 다음은 라면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한국 라면이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국에서 파는 불닭볶음면과 미국에서 파는 불닭볶음면의 맛이 똑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맛이 약간 다릅니다.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매운맛이 살짝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 불닭볶음면은 매운맛뿐만 아니라 단맛도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한국 불닭이 좀 더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라면을 미국에서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 저와 같은 의견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알고 있는 한 가지 제품이 미국에도 점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확히 이 제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브랜드에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미국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서 이를 사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도 이것을 자주 사용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의 피부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피부로 인식됩니다. 다음은 한국 여행을 가서 의외로 사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미쳐 있어서 김을 거의 과자처럼 먹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김을 잘 사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브랜드 김이 미국에 그대로 진출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김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김 가격이 더 싸긴 하지만 한국에서 김을 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김의 파손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파는 참기름, 김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먹어본 것 중 최고로 맛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을 사서 미국에 도착하면 짐을 풀었을 때 김이 이미 전부 부서져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한국 시장 김은 잘 사가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한국 시장 김 만드는 법을 찾아보고
미국에서 일반 김을 사서 직접 참기름을 발라 구워 먹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한국에서 김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인형이나 캐릭터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이것을 많이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념품 가게에 가면 예쁘고 다 사고 싶지만 미국 사람들은 많이 사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달려있다는 이유로 너무 비싸고 부피가 너무 커서 캐리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미국에서 한국 음식, 전자기기, 드라마, 아이돌 등 전반적인 한국 문화를 일본보다 더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분야만큼은 일본, 특히 포켓몬의 인기가 미국에서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카카오 프렌즈 같은 라인은 아직 그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치를 사가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 유명한 김치 브랜드들은 이미 미국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김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냄새 때문에 특별한 포장재로 밀봉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롭습니다. 심지어 김치는 무겁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을 가더라도 김치는 기념품으로 잘 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공항에서 어떤 미국인이 큰 김치를 가져가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한국의 지인이나 가족이 있어서 김치를 가져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김치를 사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에 돌아와도 한국 김치와 거의 똑같은 김치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굳이 한국에서 김치를 기념품으로 사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주 예쁜 한국 도자기 역시 사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도자기를 사면 미국 공항에서 짐을 붙이다가 10중 8구 깨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인천공항에서는 짐을 잘 다루어 깨지지 않지만 이 엉망인 미국 공항에서는 무조건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깨지기 때문에 도자기는 진짜로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에는 한국인들이 한국식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어서 굳이 한국에서 사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식 도자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은 차입니다. 차량이 아닌 마시는 차 말입니다. 한국에는 맛있는 차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녹차, 유자차, 오미자차 등이 있으며 특히 유자청은 한국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 맛에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차 중에서 유자차가 손에 꼽힐 정도로 인기가 많을 것입니다. 유자청은 찾아보니 한국 고유의 보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잘 사지 않습니다. 이유가 유리병이 깨질까 봐일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유자청은 이미 약 10년 전부터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으며 미국으로 활발하게 수출되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한국인들만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자청은 이미 미국에 너무 흔하고 심지어 미국 대형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굳이 무겁게 한국에서 사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자청은 한국 것인데도 미국에서 이 유자청을 한국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일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한복식으로 유자라고 부르지 않고 일본식 발음인 유주, 유주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유자를 한국처럼 차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유자차는 완전히 한국 문화인데 유자라는 과일 자체가 일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유자차를 일본 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갔을 때 유자청을 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나 문화 관련 기관에서는 전 세계에 이 유자청이 한국의 음식임을 알리면 좋을 것입니다. 이 유자청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지만 유자라는 과일 자체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우리 유자차를 먼저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 유자청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유자라는 과일은 한국의 기운화 시절에서 넘어온 과일이었는데 직접 키우지 않아 장기간 저장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오래 저장하기 위해 유자를 끓여서 설탕에 절여 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자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것이 유자차입니다. 유자가 중국에서 났다고 해서 유자차가 중국 차는 아니므로 유자차는 완전한 한국 음식이 맞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해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 제가 한국을 오래전부터 좋아했다는 자부심이 있어 누가 유자를 마시고 있으면 이거 일본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닌 한국 원산지라고 꼭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기념품으로 많이 사는 것과 생각보다 안 사는 것에 대해 엘리엇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혹시 한국에서 사왔거나 사오지 않은 흥미로운 물건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